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이슈로 삼아서 나경원을 공격하는 뭐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경원이 내각제파 아니냐 이런 내용 하나, 그리고 한국당이 직접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직접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하고 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라, 그리고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대북 특사를 한번 파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반드시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대북 특사를 파견해 보니까 야, 얘네 비핵화할 의지 없는데? 핵 포기하려고 할 생각 없는데? 우리가 직접 보내보고 나니까 북한은 전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핵 감축이나 이 핵 보유국 지위인 상태에서 핵 보유국인 상태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고 오히려 더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갔다 와서 자유한국당이 진짜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하면 좌우를 떠나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면서 본인이 자살하는 꼴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김정은이 되게 괜찮은 지도자고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발표를 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들 중에서는 야, 그러면은 계속 싸우기만 할 거냐, 강압적으로만 하기만 할 거냐 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여론을 안기 위해서라도 그래, 우리도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창구는 열고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대화해서 풀 의지도 있는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용도로도 충분히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한 이후에 얘네 우리가 보니까 너네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뭐 했어? 우리가 직접 보니까 얘네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길 원하는 거잖아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엄청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오히려 뭐 잘한 거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라고 한 게 또 이슈가 됐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그 개인의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법을 잘 만들고 아무리 법을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은들 대통령이 된 사람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법과 헌법은 무시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문재인의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갖고 법도 안 지키고 헌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맘대로 그냥 위헌적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문제다. 법이 문제가 아닌 거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본인이 개판을 쳐도 헌법과 우리나라 법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삼권분립 같은 것도 그냥 대놓고 파기하고 있죠. 통일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걷어차버리고 지키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이런 짓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별 관심이 없고 뭐 일반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
시장경제에 대한 인정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다 그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다. 이 사람이 문제인 거지 뭐 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법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본들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법 지킬 의지가 없고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청와대로 보내야 되는 거지 법을 아무리 고치고 뭐 개헌을 하고 뭐하고 해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상태죠. 이 내각제를 하자고 하면 문재인이 오케이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내각제 한다고 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이 되면은 문재인의 권력은 낮아지고 여당의 힘은 약해져요. 이거를 민주당이 받고 청와대가 받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부권을 하든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어차피 우리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한들 민주당이 이걸 안 받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원래 내각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하려면 내각제를 먼저 해라.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편을 한 이후에야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내각제를 민주당이 안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각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민주당의 힘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정당의 존재 의무는, 존재 이유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는 이롭게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각제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손해보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은 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감은 안 되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내각제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내각제는 아직은 안 된다. 우리나라 정치판 상황에서 내각제는 아직은 안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혼자 다 해먹는 어서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이 맛이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대통령제를 그래도 내각제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제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더 전문가 집단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가 더 맞다고 보지만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그 주장도 뭐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하는 내용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강력한 공격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내각제 얘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합심을 해갖고 밀고 있는 이 선거제 개편안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 씀과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정권에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